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기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현재 시각 7시 40분이고요.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대표적인 인플레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4월 CPI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 1.02%, 나스닥 3.18%, S&P 500 1.6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4% 하락,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고 어, 보여지니까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지표 발표한 순간이 9시 반이죠. 지표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예,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그 지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기술주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유가가 또 전일에는 한 3% 정도 빠지더니 오늘 다시 한 6%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더 보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CPI 지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표가 되었냐면은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대비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8.5%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발표된 게 8.3%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게 유가가 고점 대비 좀 빠졌기 때문에 둔화될 거라고 둔화되는 지표가 나올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둔화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인 뉴욕에서 예상했던 8.1보다 0.2% 정도 아직 이 물가 상승률이 강하다. 둔화되었지만은 예상치보다는 강하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MOM으로 전월 이제 물가 상승률이 1.2였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는 0.3%로 나왔는데 예상치인 0.2%보다 아직까지 강하다.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을 쭉 이렇게 밀었습니다. 시장을 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였는데 뭐 물론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근 것도 있지만은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커피라든가 그리고 여기 대두, 옥수수, 밀 같은 거 있죠? 밀. 네, 그런 쪽으로 원자재들이 또 식품 가격 쪽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살짝 보여집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런 여파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마감을 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애플이 오늘 5% 넘게 빠지면서 전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원래 1위였던 아람코가 다시 전 세계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애플이 빠지면서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8% 넘게 리비안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전기차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원유 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가스관 잠그면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전일 국내 증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또 새로운 또 추가적인 뉴스를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종목들이 몇 종목 이렇게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노터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증자를 엄청나게 강하게 8대 1이었던 것 같아요. 8대 1인가 7대 1인데 800% 정도 어쨌든 무상증자를 발표한다고 해서 월요일 날 급등이 나오고 쭉 나온 다음에 오늘 한 번 더 전일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요런 종목들 또 쉬어가는 구간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수 있는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 나가고 있으니까 어려운 장세에서도 이런 종목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잘 살펴봐야 되시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큐라클이라는 종목도 살짝 약하긴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두 종목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요런 노터스라든가 박셀바이오처럼 요런 종목들이 바닥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수급들이 좋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투심을 개선시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도 같이 투심이 개선돼서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개선되니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었던 플라스틱, 나프타 관련주, 에코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이 나와도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MPK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올라온 종목이 삼룡물산이라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다시 새롭게 올라왔다. 원래 삼룡물산이 DMZ 쪽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남북 관련주로 이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플라스틱 관련해서 어제 나온 뉴스가 잠시만요. 특징주 보시면 플라스틱 폐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녹는 플라스틱을 어, 신기술이 첫 상용화되면서 FDA에서 인증을 받았던 게 부각이 되었다라면서 이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좀 그래도 올라오고 있고 관련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의 크기를 보시려면은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를 보시면 되시거든요. 뭐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이 로봇 관련주들은 엄청 많잖아요. 한 20개에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테마의 힘을 가늠하는 척도를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로 보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플라스틱 관련주는 삼룡물산이 새롭게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도 어제 상승폭을 보여주고 일부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상승에 대한 추세는 꺾인 게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상승폭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새롭게 네. 새롭게 올라오고 있고 이것도 그 관련주들이 하나둘씩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중장비 종목들이 있는지 실적 좋고 탄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국 이런 종목들도 추세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물류 관련주 관련해서 잠시만요. 네, 지금 BDI 올해 최고치 기록에 해운주들이 순항하고 있다. 이제 어, 그 물류 운임 관련해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인데 운임 지수가 지금 올해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MM이라든가 그리고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제가 이게 물류 관련주는 중국이 봉쇄되면서 그 이 봉쇄된 거를 어쨌든 그 해소가 되려면은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봉쇄된 상황이 부각이 되면은 물류 관련주들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 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같은 물류 관련주인 태용로직스가 어제 이 물류 섹터 수급이 들어오다가 장중에 무증 발표를 했습니다. 1대1 무증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리는 심지어 지금 뭐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언급은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또 같은 물류 관련주인 로지스틱스라는 종목도 물류 관련주고요. KCTC라는 종목도 물류 관련주고 이거 관련해서 또 보여드릴 뉴스가 하나 있는데 쿠팡이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적자가 5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음, 발표하면서 미국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한 20%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지금 18.9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쿠팡의 물류 관련주로서 올랐던 종목들이 바로 KCTC입니다. 이때 관련해서 이만큼 올랐던 게 뭐 쿠팡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른 거고요. 그리고 동방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종목도 쿠팡 관련주인데 이거 지금 뭐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실제로 미국 시간의 거래에서 20% 정도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물류 지금 태용로직스라든가 그리고 BDI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 뉴스까지 더해지면은 이 물류 관련주도 오늘 살펴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신공항 관련해서 한국종합기술 요 종목도 이제 조정을 받고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내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해서 오늘 요 5일선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신공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슈가 남아 있는 섹터다 보니까 이 5일선이 이탈하는지 아니면 이 5일선을 지켜내는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또 휴림 로봇도 고점 대비 이격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박스권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받다가 그래도 11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박스권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고점은 너무 높으니까요. 이 박스권이 잘 만들어지느냐 이 구간처럼 박스권이 만들어지느냐를 잘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하락하면서 하락 출발을 할 텐데 이 저점만 안 깨면은 이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안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돈바스 지역 80%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 장악이 눈앞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일부 가스를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중단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원유가 상승을 하고 천연가스가 상승을 하니까 그 원자재 관련주들도 이거 잠궜다고 해가지고 어제 오후장에 또 GSE가 올라오더라고요. 요 종목도 봐야 되는 섹터로 보셔야 되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원인에 포함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해지 상품으로 보셔도 되시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CPI 관련된 뉴스입니다. 예상치보다 높았다. 그 인플레 공포가 조금은 둔화되었지만은 3월 대비 4월이 이 인플레 레벨로 보면은 이 정도 나왔던 레벨보다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상치인 이 정도보다는 높게 나왔다. 네,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고 국채금리도 올랐고 근데 국채금리가 다시 장 막판에는 내려간 거는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이 금세 안정화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뉴스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럽 투자은행 총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마셜 플랜 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원안이 필요하다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새롭게 올라왔던 서암기계공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어,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현대해버다임이라든가 이런 추세가 안 꺾인 종목들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고 수급이 살아 있고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뭐 도화 엔지니어링, 데모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흥국 이런 종목들이 이거보다 더 몇 개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어, 탄력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대장주로 좀 인식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한 개씩만 팝니다.
뭐를 식용유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식용유 관련주 해서 그리고 팜유 관련주 해서 샘표 있고요. 샘표 조정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신성홀딩스라는 종목도 있고 JC 케미칼이라고 이제 JC 케미칼이라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땅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인도네시아 팜유 관련주로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팜유랑 식용유랑 같이 해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공장 전력을 아예 우리가 생산하겠다.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울산에다가 공장 바로 옆에 이제 LNG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SK도 마찬가지로 1500 메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독립이 지금 원가 절감이라든가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슈로 되고 있어서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주로는 일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승. 네, 일승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승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 대규모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 LNG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에 일승이 강세다. 요거 관련주로 보시면 되십니다. SK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가 LNG 공장 건설하는 것에 대한 관련주로 이 종목 보시면 되시고요. 참고하시면서 매수세 그리고 수급 확인하시고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 재료가 살아있는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입니다. 원전 뉴스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계속 있던 뉴스지만은 한 번 더 강조가 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은 에너지에 대한 독립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는 지금 사전기전이라든가 우진 어제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는 조정 받아도 어제 좀 하락이 나왔어도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들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장이었던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있는데 한신 이런 종목은 뭐 21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오히려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한국에 상륙한답니다. UAM 관련주가 UAM이 드론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게 도심 항공이 드론 관련주로 뽑히니까 요거 관련주가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베셀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고점 부근에서 고점이어도 박스권을 대량 거래량 터진 다음에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하락할 때 오늘 시장 하락할 때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금세 이렇게 다시 또 올려칠 수 있는 그 수급들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림 로봇처럼 어, 요때를 살펴볼게요.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고점처럼 보이지만은 이 박스권 잘 유지하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비슷한 맥락으로 어, 베셀이라는 종목도 지금 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상당히 고점 부근에 있지만은 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박스권 만들어 주면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 드린다고 바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면서 박스권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뉴스가 좋은 당일 오전에 좋은 뉴스가 관련된 UAM 관련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왔거나 그리고 이 가격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줄 때 잘 유심히 보셔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하락 출발할 텐데 성투하시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